거의 아파트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약간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막 청약 경쟁률도 몇천 대 1이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들 오피스텔 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피스텔 제가 또 임장을 갔다 왔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네, 오피 임장을 갔다 왔어요. 왜냐면 전에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론적으로 이제 형성된 거를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또 지금 시기에 너무 현역돼가지고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리는구나. 이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임장을 가봤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종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발짝 빠르게 정말 날쌘놀이처럼 딱 치고 빠지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손해봤어요. 제가 임장을 쭉 돌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리고 내가 그 시기에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안 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지역의 다른 종별 빌라라던가 지금 빌라는 뭐 썩빌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 빌라라던가 아니면 준신축 투자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물론 세금적인 것 때문에 걔네들은 단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단타할 걸 모아서 했을 때지라도 수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정말 내가 소액으로 정말 치고 빠지고가 가능하다. 3개월, 3개월 짧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됐나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도 올린 게 오피스텔 투자 이런 분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들만 하라고. 나머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임장도 갔다 온 데가 서울이랑 이제 인천, 송도나 뭐 강서구 쪽에 오피스텔 이런 쪽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 하남 또 이런 데 막 크게 대량으로 그런 애들이 쫙 올라가거든요. 오피스텔이 쫙 올라가고 세대수도 쫙 많고 쫙쫙 멋있게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게 도시가 형성되고 막 이래서 하는데 거기 모두 정말 모두 그 룰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피가 막 붙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훅 떨어져요. 발을 못 뺐다. 그냥 끝나요. 다시 이렇게 반등 없습니까? 반등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송도가 정말 유명했거든요. 오피스텔 투자가. 네. 10년 걸렸어요. 10년. 2009년에 지금 막 피 1억까지 올랐거든요. 오피스텔이. 근데 그거 먹고 빠진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들어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10년 지난 이제서야 제 가격이 찾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막 오피스텔 투자로 막 몇천 올랐어요. 올랐어요 해도 지금 10년 전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마디로 시간만 버린 거지. 정말 짧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고서는 오피스텔은 종별의 차이라던가 정말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돼요. 주변에 빈 땅도 없어야 되고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주택도 없어야 되지. 세금적인 문제, 물론 4.6% 지금 너무 싸 보이지만 이런 게 정상화됐을 경우는 또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직까지도 뭐 70%까지 뭐 신용대출 땡기면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좀 크고 그리고 뭐 그 건물 자체가 건축 허가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빨리 나와서 채광이 정말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 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종별이 오피스텔인데 사람들이 거기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덜컥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정말 악의 목소리죠. 악의 목소리. 정말 전 돈 넣고 돈 먹기다. 막 1,000만 원 넣으면 바로 1,0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 때 그걸 시작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정말 선의의 길은 정말 지옥과 같고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오피스텔. 그럼 그때 1,000만 원을 넣었던 게 전매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받고 팔라는 거지. 피 받고 팔려고 했는데 피가 안 붙은 거지. 그러면서 막 중도금 상환 끝나고 잔금 치를 때 되니까 마피 막 뜨고 정말 지금 청약 막 경쟁률 막 이렇게 높고 피가 막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피를 더 얼마나 먹을 수 있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언제가 이제 딱 막차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센스 있고 감이고 빨리빨리 내가 적당히 먹고 빠진다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좋게 말하면 수건 돌리기 그쵸. 나쁘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그쵸. 그렇게 되는 투자가 약간 거기 투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피 투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분양권도 어려운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러니까 오피스텔 피가 좀 자신 없다 그러면 지금 지방에 이제 미분양도 좀 줄어드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피 붙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그렇게 치고 빠지고 빨리 하실 분들이 하는 트렌드의 투자 방향이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오피스텔 피, 미분양 피 그리고 저처럼 약간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오면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흐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랑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성향에 맞는지를 스스로 좀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뭐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같이 본인 돈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 제가 다른 분들 나올 때도 항상 여쭤보는 지역, 이건 꼭 여쭤보거든요. 대구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네, 기회는 온다. 지금 막 다들 대구 막 언제 돈 넣어요? 막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대구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 조금 기미가 보이긴 해요. 막 몇천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덜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점으로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다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세대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본인이 제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하락할 때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오래 기다릴 거냐 아니면 저점에 더 가깝게 들어가서 요만큼만 기다릴 거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더 가슴이 시커멓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모니터링해서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이 보이고 가격이 반등되는 시점이 보이면 그때 들어가지 지금은 너무 일러요. 그 시기를 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공급 물량이 최고로 쏟아지기 전후죠. 왜냐하면 지금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빠릅니다. 네,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되기 전에 들어가는 지역과 흐름 그 시기가 있었고 그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된 다음에 들어가는 지역과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대선 이후기 때문에 그 대선 이후에 시장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냐 모니터링 해보면서 사람들이 시흥 같은 경우나 뭐 전에 대공물량 있었던 평택이나 이런 애들은 좀 대장 아파트 경우 되게 일찍 갔어요. 근데 그런 대장 아파트로 갈 거다 그러면 진짜 일찍부터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 이외에 다른 애들까지 볼 거다 하면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도 좋고 해서 어쨌든 공급량이 절정에 이르기 전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기다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구는 소득이 높은 지역이에요. 근로소득 자체가 되게 높은 지역이고 유지가 많으세요. 부자가 많다. 부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오면 가격이 탁 터질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또 공급과 그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정직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모니터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때 되면 강의에 나올 지역일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그렇죠. 제가 항상 지금 가는 지역, 먼저 간 지역, 나중에 갈 지역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기를 흐름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맞죠. 그걸 또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니까 또 그때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때 뭐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의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네네. 메디테라님을 유튜브로 처음 봤습니다. 불인이라고 해볼게요. 집이 하나도 없고. 네, 뭐 명이 없어. 깨끗해. 아주 깨끗한 착한 사람이야. 순수하신 분. 네, 순수해.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런 순서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주관식으로 드렸는데. 네네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자산 점검. 자산 점검. 네네. 자산을 점검을 해서 본인이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는 자산 점검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가 향후 생길 거고 이런 걸 따라서 내가 언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산 점검을 해야 돼요. 자산 점검이 그냥 나 통장에 얼마 있어 이게 아니에요. 부동자산, 뭐 금융자산, 그리고 융통자금 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그걸 쓰임새에 따라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자산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자산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규모에 맞게? 네네네. 내가 어떤 투자 방향으로 나는 정말 자산이 많아. 근데 소액 투자를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산에 맞게 본인이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500, 1000밖에 없어. 그럼 소액 투자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 점검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산 점검에 맞게 사실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게 시기를 나누긴 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돈에 맞게 몇 개를 살 건지도 결정을 하고 몇 개를 살 건지 왜냐면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이제 3,000갭으로 해서 3개를 살 건지 아니면 2,500갭으로 4개를 살 건지 뭐 이런 비율적으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택은 어떤 지역에 살 건지 두 번째 지역은 어떤 지역에 살 건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수도권, 두 번째 지역은 뭐 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비규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야지 만약에 그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선정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세우시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시기를 가늠하는 거죠. 내가 이제 무주택자라고 해서 대선 전에 할 거다 그러면 정말 그 대선 전에 물건을 빠르게 이제 알아보면서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무주택자인데 대선 전에 깔아야 된다. 그럼 전 2개 정도까지는
세팅을 할 것 같아요. 깔아야 돼. 2개 정도는 씨앗을 뿌려놓고 대선 후에 나머지 1-2개 정도를 더 할 걸 생각해서 하시고 이제 5번째는 이제 버티기라고 하죠. 자금 운용을 열심히 굴리면서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불인이고 시작하고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된다. 그러면 모으는 족족 한 통장에 몰아 넣어서 본인이 돈이 불려가는 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 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장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쪼개서 쓰세요, 지금 통장? 만약에 투자할 용도로 모아놓는 돈이다 그러면 저는 한 통장에 모아놔요. 그래서 돈이 이제 커져가는 걸 보면서 이 정도 자금이면 내가 어디 지역을 볼 수 있겠다. 이걸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하고 나머지 생활비 통장은 또 생활비 명목에 따라서 좀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 돈 빠져나가는 계좌가 다 다른 거네요? 생활비 명목에 따라?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행 통장.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생활비 통장, 나가는 통장. 그리고 투자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좀 여유자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매번 엑셀로 막 매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부질없다. 네, 그 통장에 이렇게 쫙 찍혀서 나오는 거를 쫙 보고 그때그때 딱 하는 게 더 전 낫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식으로 투자 이렇게 명목이든 무슨 명목들 이렇게 식으로 나눠놔요. 왜냐면 또 요새는 통장 안 쓰면 휴먼 계좌 되고 맞아요. 통장 새로 개설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터놓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통장, 주식 통장, 생활비 통장, 뭐 여행 통장 이렇게 통장별로 이렇게 좀 나눠놓는 편이에요. 저는 딱 2개 쓰거든요, 통장. 아, 두 개, 딱. 심플하게. 네, 딱 2개.